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리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이끌면서 1%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왜 내 종목은 가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은 어떤 이슈와 업종, 종목을 봐야 하는지, 또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따뜻하게 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 톡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하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코즈부 투나잇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황 되게 오늘 장이 엇갈리게 장을 마감을 했잖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힘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수를 상승 견인할 때 추진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로봇주들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제 한 번쯤은 본격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식물 곡물 관련주들 한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식물 곡물 관련주들 꽤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갭 띄우고 음봉, 오늘도 갭 띄우고 음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꽤나 많이 올라가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코스닥은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코스닥에서 뭐가 떴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오늘의 종가지수 가격으로 내려왔죠. 그렇다면 내일 913.69포인트 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래에서 끝날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윗단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았다라는 거. 그런데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던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부족했다라는 것. 그렇다는 말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번 더 시세를 분출시켰었던 HLB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장에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들 말고 오후장에 충분히 키 맞추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짝꿍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갖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들어보면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로봇 관련주, 또 식물, 곡물 관련주들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주 방송 때 HLB, 그리고 HLB 그룹주들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강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수익률이 정말 좋으신데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이렇게 제 뒤에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LB세미콘 그리고 피롭틱스, 그다음에 비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올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중국에서 비올이 그 실펌엑스인가요? 그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 기대감에 오늘 비올 10%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 수익률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포착하셨나요?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잡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단기 관점으로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 고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급과 상단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봤었던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진입한 자리보다 더 올라가는 그 저항선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까지 확인해야만 할 텐데, 자, LB세미콘과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단기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캘핑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스캘핑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LB세미콘이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모두가 함께 보셨을 것이고, 네. 자, 비올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미 두올과 비올, 올자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종목이 시간에서 꽤나 재밌는 양상을 보여줬었다는 거 모두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야, 오늘 비올 한번 뭐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전장에서 빠르게 진입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네. 저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기 오, 때문에 네.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래 대금이 붙을 조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네. 이것들이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겠죠. 자, 네. 그렇다면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하셨고 또 어떻게 이해하셨고 수익으로 바라보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관점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느 자리를 넘어갈 때. 그래서 8,200원을 넘어가는 때 진입하셔라. 얼마입니까? 한 틱 위니까 8,210원이겠죠. 그 자리에서 진입하자마자 수익이 나왔는데 종가가 또 하필이면 8,210원에서 금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재진입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진입하셔서 수익을 만들어내셨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내가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 가격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무엇이냐? 자동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눌러서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점을 드렸을 당시에는 8,000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8,200원이라는 하프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는 8,210원을 돌파할 때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매수가 진행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종목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증권사가 노란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주문이 체결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게끔도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에 매수가 됐구나.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켜보시는데 진입한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입한 시점부터 5분에서 10분가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빠르게 올라간다면 빠르게 익절, 하지만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가격 구간이 지켜지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 44분에 이 종목을 8,210원에 넘어갈 때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가 넘어간 시점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2시 40분 3% 익절 가격이 와서 이때부터 익절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 내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어떻게 아주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고점 매매를 할 때 보통 투자자분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는 수급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을 한두 틱 넘어갔다가 급락하면서 5%, 10% 손실 구간 오는 거 1, 2분도 채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 상단에 있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혹은 내가 매수하는 그 가격에서 수급이 달라붙지 않는다면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약손절하거나 원칙적으로 3% 하락했을 때 손절해서 우리가 손절폭을 키우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투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어느 종목이 물려있는지 물어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점에 물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이겠죠. 그렇다면 내려올 때 원칙적으로 손절만 할 수 있었더라면 50%, 70%, 90%의 손실률을 가져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인드를 정립하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종목에 잘못 들어갔을 때 그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그 종목은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다시 한번 LB세미콘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갔던 종목이며 매수가는 8,200원, 고가는 8,620원이었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5%가량 나왔지만 3%부터 익절이 들어갔었고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라는 점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LB세미콘 오늘 정말 8%대까지 상승세를 시장에서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 빠르게 진입해야 하는 시간이라든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익절해야 하는 타이밍 같은 것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0721이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인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오, 지금 홍 박사님이 빨간 양봉 컨셉, 빨간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헉,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장대 양봉, 장대? 좀 더 길었어야 하나요? 네, 지금 이렇게 인증사진도 라이언 둥둥님께서 올려주시고 오, 바람이다님이 수익 대박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사진 마음에 드시나요? 입을 벌리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입을 벌린 크기보다 더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진짜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에는 심리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혼자서 이 멘탈 관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무료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0721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바라봤고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네. 전문가님 혹시 수익률 자랑하실 거 조금 더 있죠. 네, 더 아직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까? 자, 오, 관점들을 네.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네. 큰 폭으로 올라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익절할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필옵틱스는 그렇게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단에서 채공한 시간이 짧았다는 것인데 매수가는 15,370원이었습니다. 관점을 드렸던 시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드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10시 12분에 체결되고 나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익절하시라는 사인을 드렸습니다. 왜겠습니까?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상단에 있는 매도벽에 리필은 없었지만 매도벽을 허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익절 사인을 조금 빨리 드렸습니다. 빨리 드렸는데도 2% 익절하신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수익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걸 또 확인했었고 익절하신 분들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익절은 자동으로 걸어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5분에서 10분은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 안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빠르게 잘라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심하게 익절했다라고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은 소심하게 익절하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일 최고 수익률은 매수가부터 2.47% 올라갔습니다.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응을 통해서 잃지 않는 매매를 이어나간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비올인데 비올은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인 1330원을 돌파할 때 진입하셔라. 한틱 위니까 1340원이었겠죠. 그 가격에서 진입을 하는 시간 언제? 오전 9시 57분입니다. 오전에도 포착이 됐었고 오후장에도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지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시세를 다시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진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00원 1% 수익권 절반 익절 후 남은 물량은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그런데 9시 57분에 말씀드리고 나서 체결되고 얼마 안 돼서 1% 수익 구간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은 주가가 저항을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오후장에 살아나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만 우리는 오전에 모든 익절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오후장까지 끌고 갔었더라면 10,000원을 이탈하는 가격까지 모두 다 지켜보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오리무중한 그 종목을 들고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인고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짧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걸 겁니다. 어느 자리를 돌파할 때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진입하기 전까지는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데 체결되자마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쏘아 올라가면 익절하면 급분.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단기간에 조정을 받거나 하락 추세로 이어지려고 하면 이 종목 전고점은 돌파했지만 여기에서 눌릴 수도 있겠구나. 손절. 이라는 짧은 판단을 통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소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꺼내셔서요. 스캔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진행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만 골라서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단기 매매 또는 전고점 매매 같은 거는 심리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은 손쉽게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기들을 굳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아도 빠르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벌써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남은 거래일들은 어떤 이슈와 어떤 업종을 정확하게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재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끝나버리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CES가 열릴 때 가장 크게 반짝일 수 있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다시 CES 2025가 열리기 전에 매집해서 2025 때 또 한 번 이슈거리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할 수 있는 연례 행사 종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덕산 테코피아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용 증착 소재와 디스플레이용 OLED의 발광재료 중간체 전문 생산 기업이죠. 그런데 자회사인 덕산 일렉테라가 2차 전지 소재 산업 전액 공장 설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업체 세븐틴 에너지의 지분 54.4%를 취득했다라는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 쪽도 같이 본다. 하지만 바이오, CDMO 신사업에 진출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 중간체 양산과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 예정이죠. 공급하고 있다가 아니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분기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비만 치료제로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당뇨 치료제 등 의약 중간체 개발과 양산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덕산 테코피아를 볼 필요가 없으나 지금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고점인 게 맞습니다. 고점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쪽으로만 지켜보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주가 위치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 한 번 더 지지가 되어준다면 상승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거래대금이 또 한 번 붙었으니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시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덕산테코피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만에 하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오늘 43,650원이라는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한 단계 더 올라왔습니다. 그 가격은 43,300원이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터졌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는 43,650원을 넘어가는 43,700원이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매수 자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뚫자마자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에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덕산테코피아 내일 장중에 그 선결 조건에 부합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저는 노란톡방에서 덕산테코피아 관점을 드릴 겁니다. 자, 2월 15일 날 종가가 24,9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43,650원까지 주가가 끌어올라가면서 74%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주가의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왔죠. 그런데 보통은 말입니다. 한 계단을 넘어갈 때 힘들었습니다. 두 계단을 넘어갈 때 힘들면 세 번째 계단은 연속적인 상승을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거기에서 오늘의 종가 가격인 43,300원을 지지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파동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락했다가 또 한 번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락했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내일 종가가 43,300원을 지켜줄 것이냐 그리고 내일 43,650원을 넘어갈 것이냐. 그렇다면 43,300원을 지켜준다면 거래대금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연기금 등 모든 채널을 다 동원했을 때
지속적인 매수가 확인된다면 이 종목은 더 보낼 것이다. 더 크게 올릴 것이다라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HLB 제약 설명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HLB와 관련된 종목을 또 한 번 제가 타점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시세가 살아있으며 내일 또 한 번 여러분들께 관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익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이면서 최근에 뭐가 있었느냐? 간암 신약물질인 리보세라림의 FDA 승인 기대감이 있었고 FDA 승인이 불발될 것이다라는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비승인 루머에 대한 사실무근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다시 원상 회복하면서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HLB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있고요.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오늘 시장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진입한 종목은 HLB, HLB 제약, HLB 테라피틱스 등 이런 종목 아닙니다. 다른 HLB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HLB가 붙어는 있었다라는 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HLB 제약의 차트 보시면 지난주에도 언급 드렸습니다만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갭을 띄우고 아랫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줄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HLB 제약은 거래대금이 붙었다. 조금 확대된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자, HLB 제약은 거래대금이 붙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HLB 제약은 거래대금이 붙었는데 HLB는 거래대금이 크게 붙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HLB의 거래대금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HLB 제약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42,050원을 넘어갈 때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HLB 그룹주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여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 싶은데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기도 했었고 또 AI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전기의 소모량 그리고 전기줄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전력과 AI 스마트 팩토리 등에 대한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바닥을 딛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8만 원에서 저항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만 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원전선, 대한전선, 재룡전기 등 가온전선까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LS 그룹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의 시초를 보여줬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을 먼저 보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5일 LG전자와의 MOU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일명 등대공장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 등대공장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또 하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조업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필요하다? 전력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액의 증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었고 기업 간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도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거 한국전력, 재룡전기, 광명전기, PNC테크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 어떻게 보면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아주 재밌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고점 13만 7,500원까지는 못 갈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만들어준 그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마찬가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나는 뭘 한다? 진입한다. 그렇다면 그 진입 자리로 볼 수 있는 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진 윗꼬리일 텐데 그 이전에 3월 6일 날 종가 79,100원에 무엇이 떴습니까?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죠. 토르시노가 포착이 되고 고점까지 수익률이 20%가량 나왔는데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뉴스.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는 그 뉴스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토르 기법은 뉴스가 나오면 익절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익절하는 자리가 된다. 다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면 익절 자리가 아니라 하루 더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리뷰로 들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0721 참여 코드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지금 종목 3개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내일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이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면 신호가 알려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내일 좀 잘 이 덕산테코피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HLB 제약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HLB 제약은 지난주 방송에서도 전문가님께서 HLB 그룹주들 얘기해 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역시 장중에서 그룹주들 테라퓨틱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오늘 노란톡방에서 HLB 그룹주 종목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이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LS 일렉트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21%를 거둔 종목이고요. 또 하나 더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아나운서님, 이 종목을 볼 때 뭘 네.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테마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기반의 160개 전문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신약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출액을 까먹는 건 결국 R&D입니다. 그래서 R&D와 매출액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숙제를 아주 잘 풀어내고 있으며 한올바이오파마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내용은 모나리자였었죠. 근데 그 모나리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곧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사가 몰려오게 되면 마스크의 판매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익절 자리를 잡아보자인데 한올바이오파마 황사가 몰려오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공 누에게 판매량도 매출도 증가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며 황사가 불어오는 그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투자 관점은 또 어떤지까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올바이오파마는 주가가 큰 폭으로 2단계나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오고 나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뭐가 포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메가토리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수평색 지지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충실하다라는 설명까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잘 보시면 1차 매도와 2차 매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3차 매도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파란색 저항선.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지지난주에 만들어진 고점 가격이 있습니다.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 그 자리를 넘어갈 땐 매우 큰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가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단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올라갔다가 종가를 넘어서 끝낸다면 좋겠지만 못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절을 어디에서 한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우선적으로 익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1월 31일 날 종가 얼마입니까? 3850원이죠. 그런데 3월 11일 날 고가가 41,6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진입자리 어디? 41,650원이 되겠죠. 수익률은 30%가량 나왔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진입할 수 없겠지만 전고점을 넘어갈 때 또 한 번 선결 조건들이 모두 다 부합한다면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관점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종목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토르시노는 보통 핑크색 지지선 위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보다는 높이서 포착될 수도 있겠지만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 사이가 되는 박스권에서 포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건 이 종목이 매크로성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장기적으로 1년 이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 당장 없어도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시클리컬 기간이 도래하는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클리컬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업황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시클리컬 기간,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보통 8년에서 10년 이상을 두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기간을 5년, 저는 맥시멈으로 잡는다 해도 7년을 넘길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클리컬 기간이 짧을 때 메가토르 기법이 뜬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메가토르 기법이 뜬 자리라면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률 궁금하시죠? 지금껏 제가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메가토르 기법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85%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서야 본전에 왔건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왔건 가장 중요한 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충실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색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토르 기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더 이상 설명드리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죠. 토르 기법이 포착되기 위해선 토르 기법의 빛기둥, 황금색 빛기둥이 뜨기 전날 혹은 전전날 기준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준봉의 종가는 평소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며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준봉이 나타난 이후에 세 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을 통해서 파악한다. 그리고 그 캔들을 통해서 파악했을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으며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종가 베팅을 하는데 그 종가 베팅은 어떻게 한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전고점 돌파 매매 관점의 종목을 드리는 것 말고 종가 베팅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 뭐겠습니까? 직장인들은 매매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전에
8시 50분부터 9시 10분, 20분까지 화장실이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MTS 켜가지고 매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가에 들어간다. 남들이 주식장 안 볼 때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한산한 그 시간에 10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종목에 진입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장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시 20분의 가격이 예를 들어 2,000원입니다. 그런데 3시 30분에 종가가 되는 형성되는 체결되는 가격의 주가가 2,010원이라고 했을 때 지정가로 주문을 걸면 체결이 안 되겠죠. 왜? 두 호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시장가를 통해서 3시 30분에 체결되는 가격을 따라서 진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셔서 토르기법으로 진입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스캔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바로 링크가 뜨실 거예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토르기법이 포착된 종목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매매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가 베팅 방법, 또 그 종목들도 10분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드디어 기다리던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6글자입니다. 오. 6글자인데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LCD 장비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 LCD는 언제 봐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아까 말씀하신 CES. 그렇죠. 네. 그렇다면 LCD 쪽은 지금 안 봐도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반도체용 그리고 LCD용 장비 전문 업체인데 클린 로봇, 글라스 커팅 시스템 그리고 인덱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FPD 및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FPD 및 반도체 생산용 이송 장비 및 레이저 글라스 커팅 머신 장비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네, 공급하고 있다인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그래, 너네 뭐 많이 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거 어디에 납품하는데? 납품처,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로 반도체로 엮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LCD로 엮는다. 그죠?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반도체 쪽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점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 이전에 두 줄 더 읽고 가죠. 고객 사양에 의한 주문 생산 판매 방식입니다. 뭐겠습니까? 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해서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재고를 쌓아가는 그 부자재들이 소모되는 그리고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샬로 납품받고 파샬로 고객에게 전달해주면 그뿐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문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거기에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 2023년에 거의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존재했죠. 하지만 2023년은 적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나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점이 아니면 좋겠는데, 그죠? 고점이 아니면 좋겠는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이시면 이 종목이 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안 보이시겠지만 6글자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되겠습니까? 납품처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고는 있으나 그 이유 시황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못 올라가고 있느냐?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망 매물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S&P 500의 지수 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종목 위치가 어떻습니까? 끝나는 자리, 토르시노가 끝난 자리에서 그 다음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나요? 개파락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갭을 띄워놓고 아래 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무엇?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당 종목은 여기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이 보이시나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부터 뭐가 나온다?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고점에서 놀고 있다면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부진해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종목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마찬가지입니다. 토르 기법을 통해서 오늘의 종가가 되는 9,900원에도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종목 지금 이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저는 1,400원인 고점을 돌파하는 1,410원에서도 단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말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 장비 부분 업황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까 보신 분들 혹시 캡처해가지고 확대하면 그 종목명 보일 것 같거든요.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해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그 타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0721 누르시고 들어오세요.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 많이 가능하시니까요. 무료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혹시 전문가님 또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데 네.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궁금한 게 하나가 네. 있어요. 제가 장중 매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순매도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 네. 우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장중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중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HTS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합이라고 적혀 있는 건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시키기로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즈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